제가 며칠 동안 이 차를 시승하면서 생각이 되게 좀 깊어졌어요. 왜 이 브랜드를 사야 되고, 왜 이 모델을 사야 되고, 우리는 왜 이런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뭐 이 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를 살 때도 어떤 차를 살 때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러티브가 필요하고, 도대체 어떤 차길래 저를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가. 아마 브랜드랑 모델명 들으시면 이해가 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폭스바겐 2023년형 투아렉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이 저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이 차를 타고 고성에 다녀왔어요. 고성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승의 날도 있고 해서 모처럼 장거리를 좀 많이 달려봤습니다. 갈 때 200km 넘게 달렸고 올 때도 뭐 200km 넘는 거리였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 거리를 포함하면 500km 이상 달렸던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뭐 여행만 갔다 온 게 아니라 그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시내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500km 혹은 뭐 살짝 좀 못 미치는 정도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590km라고 나와요. 무슨 일일까요? 이 차의 공인연비는 고속도로에서 12점 몇이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10에서 12 정도?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훨씬 많이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리셋부터 지금 이 계기판 트릭 컴퓨터에 나오는 걸 보면 12.6km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달릴 때는 정말 이 줄어들지 않아요. 주행 가는 거리가. 제가 처음 받을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960km였거든요. 근데 뭐 800 몇 킬로까지 떨어졌다가 고속도로를 또 한참 달리니까 900km 이상으로 또 올라갔어요. 지금은 59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받았을 때에 비해서 한 370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달린 도로는 500km 정도 되니까요. 한 160 몇 킬로미터 정도는 약간 그냥 타력주행 비슷하게 달린 걸까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V6 디젤 엔진이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기술을 총집합한 거의 뭐 최종 디젤 엔진, 가장 진화한, 가장 성숙한 디젤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골프에서 되게 익숙해졌던 직렬 4기통 2.0L TDI 엔진이 아니라 V6 엔진이에요. V6 3.0 엔진입니다. 이 차의 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 출력은 286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61.2kgm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사실 디젤 엔진이 뭐 토크 강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61.2kgm라는 건 사실 이 차가 걸출한 오프로더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도 정말 험지를 달릴 때, 험로를 달릴 때도 탈출할 때 모자랄 것 없는 힘이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리고 뼈저리게 느낀 거, 정말 뼈저리게, 문자 그대로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 뼈가 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편해요. 차가 이상하게 편해요. 이 주행 질감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고 이 차가 뭐 벤츠처럼 컴포트한 성향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정말 얄짤없는 폭스바겐 주행 성능이에요. 티구안의 주행 성능에다가 약간 이렇게 약간 넓은 공간과 약간 프리미엄한 주행 감각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양념을 치면 바로 이 투아렉의 주행 감각이 나오는데, 그런 말로도 조금은 좀 모자라는 편안함이 이 차에는 있어요. 그래서 막 400km를 왕복 400km 이상을 달렸는데도 몸의 피로도가 너무 낮고요. 그래서 제가 미니 컨버터블을 타잖아요. 제 차는 다운스프링이 적용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 주인이 그걸 껴놨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걸 껴놨는지. 원래 정품 스프링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제가 영상으로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장거리는 정말 갈 엄두가 안 나요. 원래 미니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달려도 괜찮아요. 근데 제 차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이 차는 폭스바겐의 주행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자동차라는 정체성을 잃지는 않아요. 거주 공간이야, 내가 리빙 스페이스야, 이런 개념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이 3세대 투아렉의 성격에 되게 정확하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탈 것으로서, 그리고 기본 기업 본질을 중시하는 폭스바겐의 성향 그대로. 그런데 그런 성향에서 오는 쾌감이 있다. 이게 좀 되게 가장 놀라운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너무 편하고, 여기에 지금 마사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마사지 기능은 저는 사실은 자동차에 있는 마사지 기능은 되게 싫어해요. 제대로 마사지 하는 기계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원래도 마사지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마사지 체어 같은 데 앉아보면 이렇게 막 토도토도 할 때 그래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네 라는 느낌이 드는 차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차에서 처음 느꼈어요. 아, 이거 되게 시원하네. 장거리를 달릴 때 이거를 켜놓으면 이런 식으로 피로가 풀리고 또 졸음을 극복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차는 놀랍게 자동차라면 이래야 돼, 그리고 이런 풀사이즈 SUV라면 이래야지, 오프로드 달리려면 이래야지, 에어 서스펜션이면 요 정도는 해야지, 가족을 데리고 다니려면 이 정도는 편해야지,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 그냥 노멀 모드라도 이 정도는 달릴 줄 알아야지.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정말 착착착착 다 충족시키는 그런 느낌?
어떤 것도 넘치지 않고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고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디자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디자인은 차가 멀리서 보면 생각보다 되게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놀라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거 역시 작은 차가 아니거든요. 가장 큽니다. 이 차랑 지금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들이 포르쉐 카이엔, 람보르기니 우루스, 벤틀리 벤테이가, 아우디 Q7, Q8 뭐 이런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 다 걸출한 차들이에요. 폭스바겐이 만드는 정말 주력 모델들이고요. 그런 차들을 같이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는 폭스바겐의 모델 중에서는 이제 투아렉이 있는 거죠. 작은 차가 아닌데 멀리서 보면 좀 날렵해 보여요. 이렇게 좀 엉덩이가 되게 좀 둥글고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뒤 팬더 부분이 되게 예쁜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이드미러에서 보면 선이 살짝 보이는데, 폭스바겐이 잘하는 게 또 이렇게 해서 꼬집었는데 음영이 보이는 선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 선까지 여기서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 게 운전할 때 기분을, 사람을 되게 좋게 만들어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투아렉이 이 크롬 디자인을 막 방패같이 크게 했을 때는 야, 이 투아렉 이거 폭스바겐도 중국 시장을 무시 못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 시장은 되게 좀 특이한 시장이에요. 취향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좀 달라요. 제 취향하고도 다르고 아마 하이커 여러분들의 취향하고도 너무 다를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막 그런 거, 넓은 거, 크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이 생각하는 이 고급스러움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용납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폭스바겐마저 앞에를 막 그렇게 크롬으로 했을 때 폭스바겐 너마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투아렉은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레이징이라고 하는 건가? 되게 유기적이고 뭔가 절도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롬의 반짝거림이 조금 좀 용인이 되는 느낌? 그리고 이 폭스바겐 지금 디자인 언어에 그 특유의 잘생김이 있거든요. 그 잘생김에 약간 테두리를 좀 쳐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뒤 뭐 얼굴 선들 뭐 이렇게 보면 역시 또 되게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데, 이 앞에 크롬은 약간 액센트처럼 역할을 한다. 그런 점도 조금 의외였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계기판이에요. 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15인치나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이 차를 주로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되게 크게 이렇게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실 거예요. 근데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을 하면 그 애플 카플레이의 화면을 이렇게 크게 띄워주지 않습니다. 요 안에 좀 작게 우리한테 익숙한 한 12인치 그 정도의 화면으로 띄워줘요. 작진 않죠. 작진 않지만 이렇게 큰 화면이 있는데 카플레이 화면은 뭐 이렇게 작게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여기서 이 차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제가 느낀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무선 애플 카플레이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뭐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이게 다 무선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자동차의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자유롭게 쓸 때 사실은 휴대전화에서 거의 모든 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전화야말로 가장 개인화된 IT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자동차랑 휴대폰이 분리가 될 이유가 없어요. 자동차 회사가 애플카를 무서워하는 이유도 그거겠죠.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만 만들면 소프트웨어는 애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 생태계도 다 가지고 있죠. 그게 그냥 자동차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일상에 그대로 녹아나는 모빌리티가 되기 때문에 애플카가 그만큼 파워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선만 돼도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하드웨어와 전통과 역사와 철학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전화기에 개인화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선만 되면 뭐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거의 그냥 끝이라고 봐요. 굳이 안에서 막 UI, UX를 평가하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안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게 딱 하나 아쉬웠고요. 아마 페이스리프트도 독일 현지에서는 곧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확실히 좋아지겠죠. 이건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을 좀 꼽자면, 이게 지금 최상위 트림이에요. R라인이니까 1억이 살짝 넘어요. 지금 폭스바겐 투아렉은 8천만 원대 중반 정도부터 1억 초반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프레스티지가 중간이죠. 프레스티지 정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9천만 원대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해도 오디오가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이 폭스바겐은 다인 오디오를 프리미엄으로 쓰는데 다인 오디오가 들어가 있지 않고 번들 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요즘에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 오디오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스피커 너무 후지네, 이거 좀 튜닝 좀 해야겠다, 섣불리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들이, 그리고 오디오 회사들이 이 음질을, 음장감을 내 취향에
최대한 맞게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퀄라이저를 만지면 어느 정도의 느낌은 내 귀에 맞게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너무나 좀 뭐랄까 저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고 하이피치는 안 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트래블은 되게 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스피커 너무 안 좋은데? 그러고서 들어가 봤더니 누군가가 이 전에 시승한 분이겠죠 아마? 누군가가 베이스를 9까지 올려놓고 막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를 뺐어요. 베이스를 6으로 빼고 중간은 또 약간 올렸죠. 약간 이 정도로 높이고 고음부도 약간 좀 높여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 내가 자주 듣는 음악들이 소구하는 어떤 균형, 그런 걸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귀찮아하시면 좋아하는 음질을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싼 오디오 튜닝샵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튜닝을 하셔야 될 거고, 튜닝을 하셔도 만족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튜닝을 하면 더 섬세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향기기의 실력이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섬세한 기계를 컨트롤하려면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음질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자동차가 유일한 청음실이라면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동차만큼 음악 크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요즘엔 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넓습니다. 이 차 진짜 넓어요. 뒷좌석도 너무 넓고 뒷좌석 시트도 앞뒤로 움직이고 이 등받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폴딩도 되고 트렁크도 너무 넓고 턱도 없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밑으로 4cm 위로 7cm예요. 총 11cm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에서 이걸 조작을 해보면 여기 돌리는 게 있거든요. 차고 높이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는데 이 다이얼을 조작을 해보면 차가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게 느껴지죠. 내릴 때도 이런 거 실제로 좀 느껴보면 듬직하죠. 좀 빨리 달리면요 알아서 차고 낮춰주고, 그리고 험로에 올라가면은 물론 오프로드 모드 설정하면은 차고 알아서 올라가지만 여기서 또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얼 2번만 오프로드 플러스까지 높여놓으면 차고가 완전히 올라가겠죠. 그 정도만 되면 사실 못 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오지 탐험을 하겠다, 이 차를 싣고 어딘가에 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달려본 적도 없는 길을 내가 개척할 거야, 진짜 오프로드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근데 많지 않잖아요. 보통 이 차가 커버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원하는 정도의 길은 비포장 캠핑도로, 계곡으로 접근하는 어떤 자갈길, 그리고 뭐 산길,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 차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왜 이 차를 타면서 생각이 깊어졌는가.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여러 가지 욕망이 충돌합니다. 말도 못하게 부끄러운 욕망들이 충돌을 하죠. 그리고 정말 좀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조바심도 나고 약간 벌렁벌렁하는 느낌도 들고 설레기도 하고 뭐 좀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자동차에 목매는지 몰라,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 복잡한 마음이 충돌하는 게 바로 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 모델을 예산에 맞춰서 놓고도 이 차를 사야 되나 저 차를 사야 되나 계속 고민이 드는 거예요. 디자인은 이 차가 좋은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야 그거는 너무 좀 구리지 않아? 요즘에 누가 그런 차를 타? 막 이런 얘기 막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폭스바겐 투아렉도 딱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싼 차는 아니에요. 9천만 원대에서 아마 할 거고, 알라인은 또 휠도 예쁘고 뒤에 디자인도 꽤 예쁘기 때문에 1억이 넘어가는데, 1억 내고 너 1억 내고 투아렉 산다고? 폭스바겐을 1억 내고 산다고? 1억이면 벤츠 사지. 네가 X5도 살 수 있는데 X5 30D 그거 대박이야, 진짜 재밌어,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래도 폭스바겐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아렉을. 그리고 저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를.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브랜드 밸류 혹은 브랜드의 이미지, 주변의 평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 하차감, 그런 것들 때문일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돈씨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요소들이, 외부적인 요소들이 다 외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변의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의 오디오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신경이 쓰이죠. 뭐 이렇대 저렇대, 1억이면 이거 할 수 있대, 7천만 원짜리 이 차 있는데 투아렉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게 더 예쁘지 않냐, 그거 LED 있어, 뭐 어쩌고, 막 스르륵 그거 전멸식 이거 돼? 예쁘긴 하지만 진짜 그 전멸식 방향지 시등 때문에 차를 급을 바꾸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물론 여기도 전멸식이 들어가 있어요. 매트릭스 LED 다 들어가 있어요. 좋아요. 하지만 그게 어떤 결정적인 구매의 티핑 포인트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내 1억을 폭스바겐 투아렉에 쓸 거야. 나는 이게 제일 좋거든. 너무 담백하고 정직하고 정말 어디 한 군데 과시하는 구석이 없고
정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독일 전통의 바우하우스 디자인이 뭔지 내가 이 차를 타면 알 것 같아. 나는 이게 느낌이 너무 좋고 그렇게 막 나는 자동차로 내 정체성을 도로에 흩날리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만 아마 이 차를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운 좋게 프로모션, 정말 좋은 프로모션을 할 때 투아렉을 만났다 그러면 뭐 싸게 사십시오. 그럼 장땡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퀄리티가 높은 차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기회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언어의 통합이랄까요? 내러티브의 일목요연함이랄까요? 그런 게 자동차와 라이프 스타일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런 차를 타는구나. 이 모든 요소가, 제가 한붓 그리기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보통 아우디를 탈 때 제가 그런 이미지가 제일 잘 떠오르는데, 이렇게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말 동그라미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저는 뭔가 정말 좀 북극성 같은 쾌감을 느낍니다. 아, 저길 가야겠구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차감 너무 싫어요. 하차감이라는 말은 정말 와, 야, 언어가 아무리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뭐 신조어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하차감이라는 말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봐요. 그 얘기는 저희 더파크가 아마 평생 해야 될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맥락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물건이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와 상징계의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무한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리하면 폭스바겐은 그런 차다. 폭스바겐은 정말 심지가 굳고, 그리고 군더더기를 요하지 않는 사람, 군더더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탈 때 만족할 수 있고, 하지만 돈은 많아야겠죠. 자동차 한 대를 살 때 그냥 1억을 자동차에 투자할 수 있고, 내가 이 차를 오래 탈 거야,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차예요. 폭스바겐이 만드는 차들이 공이 그렇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티구안도 마찬가지, 티록도 마찬가지.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 폭스바겐은 그런 브랜드라고. 폭스바겐이 무슨 뭐 프리미엄이야, 럭셔리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브랜드 아니에요. 폭스바겐은 정말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구현하는 데에 실력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 이런 편안함, 이런 장르와 크기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여러 가지 느낌을 깔끔하게 조율해내는 거예요. 셰시를 통해서, 서스펜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이런 느낌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실력을 걸출하게 가지고 있는 차라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이 차에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세상은 화려한 것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차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알아보시는 분들은 뭐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몇 개 있어요. 폭스바겐 대표적인 브랜드고요. 그 중에서도 투아렉이 가장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합리, 그만큼의 안목, 그만큼의 내러티브, 그만큼의 명분이 안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에 관심이 좀 있어요. 투아렉 왜 사셨어요? 라고 되게 좀 약간의 리스펙과 함께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자동차 기자들 사이에는 도로에서 투아렉 타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야, 저 사람 좋은 차 알아볼 줄 아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진짜 투아렉 이야기 하다가 정말 라이프스타일과 철학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쏟아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다른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서는 들으실 수 없는 얘기일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좀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어렵고요. 그리고 무슨 자동차 한 대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좀 재수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재수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그게 물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고를 때,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그 정도의 안목은 갖추고 계셔야 훨씬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나 지금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계시는 분이더라도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이 차가 그런 차라니까. 정말 근본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차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내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편안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글로벌하게 훌륭한 퀄리티를 가진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말 힘이 많이 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